더샵 둔촌포레,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샵 둔촌포레가 과연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총 57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74세대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원래 구축 아파트였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수평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반 분양 아파트는 그 새로운 동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입니다. 자,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끝자락 중앙보훈병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추후에 9호선이 더 연장돼서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뒤쪽으로도 쭉. 네, 입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녀 기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7분 거리 역세권이 있습니다. 여기 보훈병원을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여기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7분 정도면은 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일자리 많은 강남의 신노년역까지 21분이면 갑니다. 단 이거는 급행을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급행을 타지 않으면은 31분 정도, 10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근데 여기 급행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강남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 7분을 합치면은 총 28분이면은 급행을 타면은 신노년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급행을 또 타고 그냥 쭉 가면은 여의도, 일자리 많은 여의도에 여의도까지도 46분이면은 갈 수 있습니다. 일반 노선일 때 46분이고요. 급행일 때는 34분이면 됩니다. 34분. 그래서 급행을 탔을 때 단지에서 걸어나가는 시간까지 합쳐서 41분이면 여의도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많은 종로 쪽은 조금 많이 갈아타야 되는데요. 9호선 탔다가 수인분당선 탔다가 2호선 타면은 5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 7분까지 합치면은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죠. 아마 주로 강남이나 잠실 쪽에 일자리 있는 사람이 이쪽에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장점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역세권입니다. 7분 거리고요. 자, 급행 이용 시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원래 여의도는 그냥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급행을 타면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그냥 9호선 타고 쭉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초중고가 있으며 도서관도 있어서 교육하기에는 좋다. 그 다음에 맞은편 산 쪽에 공원이 있어서 약간 산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대단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000세대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단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이 조금 노후화된 빌라나 그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이 막 신도시 느낌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1월 입주 예정이라서 자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끌고 길게 갈 수도 없고 분양권 사고 팔기도 힘들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분명 1년 걸려있을 테니까. 자, 가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은 12억 9,300만원에서 13억 9,300만원이고요. 112 타입은 16억 480만원에서 16억 9,520만원입니다. 확장비는 84 A 타입은 2,300만원 정도, 84 B 타입은 2,400만원 정도, 112 타입은 3,100만원 정도 하고요. 에어컨은 377만원에서 733만원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은 84 타입은 13억 2천만원에서 14억 2,400만원, 112 타입은 16억 4천만원에서 17억 3,400만원이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국민 평형인 84 타입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바로 더샵 둔촌포레인데요. 바로 위에 둔촌프로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벌써 한 14년이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신축이라고는 볼 수 없죠. 준신축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거의 14년이나 됐기 때문에. 여기 84 타입 호가가 12억 이상입니다. 자, 역과의 거리 보면은 더샵 둔촌포레가 더 좋죠. 게다가 신축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둔촌 프로지오 아파트 호가가 12억인데 실거래도 12억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뜻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12억 이상은 간다는 겁니다. 입지랑 신축 생각을 하면은 1억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억, 최소 13억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가가 13억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적정 시세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다른 단지랑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바로 밑에, 더샵 둔촌포레 바로 밑에 여기 초중고 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더샵 파크 솔레 이유라는 아파트인데요. 2023년 6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세대수는 195세대로 더샵 둔촌포레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여기 84타입 호가가 15억 9천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최근 된 게 없습니다. 15억 9천 16억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더샵 둔촌포레가 세대수도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13억 2천만 원에 분양받으면은 16억에 팔면은 한 2, 3억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가가 그렇고요. 실거래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2년 이내에 팔면은 세금을 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호가만을 믿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호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그 밑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둔촌주공이 실거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입주권 실거래가가 높기 때문에 그와 덩달아서 가격을 여기서 호가도 올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 호가는 실거래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16억의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16억은 아니고 한 1억 다운시켜서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단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북쪽에 조금 멀리 떨어진 단지인데요. 강동 헤리티지 자입니다. 네, 여기는 2024년 입주 예정입니다. 자, 똑같은 연도에 입주를 하죠. 근데 2024년 6월에 입주 예정이라서 여기도 얼마 입주가 안 남은 새 아파트입니다. 근데 세대수는 더샵 둔촌포레보다 더 많아요. 1299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죠. 역세권이 아닙니다. 비역세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호선이 연장을 하게 되면은 2028년에 연장하게 되면은 네, 한정거장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역세권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점을 고려하시고요. 아직은 역세권이 아닌데 나중에 역세권이 될 거다. 근데 84타입 호가가 14억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밑에 가격은 없어요. 네, 실거래가는 최근 된 게 없습니다. 물론 2023년 9월에 12억 7천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뭐 6월달에 13억 1천 찍히기도 했고 그냥 뭐 13억을 찍은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억. 네, 작년에 13억을 찍었다. 그러면은 지금 입지가 조금 더 좋은 더샵 둔촌포레도 13억 이상은 아무리 못해도 13억 이상은 실거래가 찍힐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뭐 13억 2천에서 14억 2천4백이 나왔으니까 그냥 적정 시세대로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네, 12,032세대 이쪽 인근의 대장 아파트가 되겠죠. 2025년에 입주입니다. 여기보다도 입주가 살짝 늦어요. 2025년 1월에 입주고요. 여기는 84타입 호가가 18억 7,700 이상이고요. 실거래가도 19억 1,132만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자, 그래서 19억 1,132만원이나 한다. 그럼 19억을 찍었다. 84타입이 한정거장 차인데 19억 찍었다. 근데 입지 차이가 아무리 한정거장이라도 만세대가 넘어가잖아요. 엄청난 대단지고 여기가 9호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은 5호선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가 워낙 커서 역 두 개를 품고 있어요. 그 다음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품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대장단지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만약에 난다고 치면은 지금 더샵 둔촌포레가 13억에서 14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9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한 5억, 6억, 많게는 6억, 적게는 5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진짜 5, 6억 차이가 날 정도로의 입지 차이가 있을까? 물론 한정거장 뒤고 세대수가 훨씬 적긴 하지만 대충 겨우 한정거장 차이인데 5, 6억 차이까지 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적정 시세보다 어떻게 보면 적정 시세만큼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둔촌주공이랑 비교해보면은 적정 지금 실거래되는 시세보다 살짝 싸게 나온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 분양받는다고 해서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분양받으면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큰 이익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의 신축 실거래, 방금 더샵파크 솔레 이후 바로 밑에 있는 단지가 실거래가가 이루어졌으면 보다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호가만 높여놨고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약간의 안전마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긍정의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은 안전마진이 그래도 1억 정도 있지 않을까. 그 밑에 호가가 16억이었는데 15억 9천이었는데 지금 14억에 분양받으면은 16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5억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안전마진 1억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인기 있어서 서울 거주자 내에서 청약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나고 보니 그 둔촌주공 올림파크 포럼 분양받은 사람이 승자였죠. 늦었지만 이거라도 주워갈 사람은 청약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올림파크 포레온 입주장 때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전세가가 떨어질 거고 흔들릴 거고 그러면은 매매가도 어느 정도 눌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떨어진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매매가가 크게 오르지도 못할 겁니다. 전세가가 계속 밑으로 붙들고 있으면은. 그래서 산 다음에 바로 팍 오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고 조금 입주장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면 정보는 영상 촬영 시점 아직 그 평면도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예상하는 걸로 보통 리모델링된 단지는 평면도가 예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평 중축, 수직 중축이 있는데 수직 중축을 위에다 올리는 거고 수평 중축은 옆으로 늘리는 건데 보통 리모델링하는 단지는 수평 중축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4W에서 더 하나가 더 늘어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막 넓적하고 길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일반 분양하는 단지 동은 새로 동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서 만약 새로 동을 만들었다면은 굳이 리모델링한 거랑 평면도가 같을까 싶습니다. 굳이 그렇게 못난 평면도를 쓰지 않았을 것 같고 평면도를 새로 이쁘게 뽑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거보다 생각보다 평면도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나중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조합원처럼 똑같이 조금 평면도가 이쁘지 않으면은 그래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래도 넣어야 되겠죠? 자, 청약 안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6월 29일이고 특별 공급은 3월 11일, 일반 공급은 3월 12일 1순위가 있고요. 3월 13일 2순위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이고요. 정당 계약은 4월 1일에서 4월 3일입니다. 네, 여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강동구라서 비규제 지역이고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근데 입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등기 쳐야 된다 이 소리죠. 실거주는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1순위지만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을 하는데 아마 인기가 많아서 서울 안에서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8호 타입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 타입 초과하는 평면은 추첨제 100%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다 하시는 분은 8호 타입 넘는 거를 넣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계약금 10%, 중도금이 여기가 60%가 아니라 30%입니다.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잔금은 60%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고 해서 이제 잔금 낼 때쯤에 그냥 한꺼번에 이자를 이제 내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중도금을 이자를 매월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거기서 시공사에서 알선을 해주지만 그게 이자 후불제가 아니다.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점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가격이 적정가로 나왔습니다. 그냥 시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둔촌주공을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도 약간 저렴하게 나온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불만족스럽더라도 1000세대가 넘어가진 않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청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쪽에 실거주한다 하면은 무조건 청약 넣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기보다 입지가 더 안 좋은데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입지가 이 정도 비슷하면 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실거주자라면 무조건 청약 넣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넣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장기로 가져간다는 생각에. 자, 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느냐? 둔촌주공이 입주하게 되면 물량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보다 더샵 둔촌포레가 아무래도 입지도 딸리고 세대수도 딸리잖아요. 그래서 매매 전세 가격이 둔촌주공보다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5, 6억이나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가격 차이가 그렇다고 너무 안 나는 것도 이상하죠. 차이가 뭐 3, 4억 정도면은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장 팔거나 또는 당장 전세 세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더샵 둔촌포레보다 더 매력적인 둔촌주공이 입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이면은 둔촌주공으로 입주를 하겠죠, 전세에. 그래서 전세가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어야 덤빌 수 있고요. 여기 11월에 입주하고 나서 둔촌주공이 이제 그 다음에 1월에 입주하는데 그 2개월 사이에 빨리 전세 세팅하지 않으면은 전세가가 더 낮아질 겁니다. 둔촌주공 때문에. 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